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시스템 코리아 조인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솔리드웍스 모션을 이용한 구동 메커니즘 검증이라는 주제인데요. 솔리드웍스 모션을 이용을 해서 구동 메커니즘을 검증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설계를 또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입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품 데모를 진행한 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리드웍스는 설계의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라는 기구 설계 CAD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전장 설계를 위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그리고 PCB 설계를 위한 솔리드웍스 PCB라는 제품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CAD 소프트웨어에서 작성이 된 설계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D CAD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솔루션에는 솔리드웍스 컴포저, 인스펙션, 그리고 MBD, 비주얼라이즈, 그리고 이드로잉즈, 그리고 무료 2D CAD 소프트웨어인 데프트 사이트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솔루션에서 생성이 된 제품 개발 관련된 데이터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PDM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시뮬레이션 제품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저희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에는 크게 4개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플로우 시뮬레이션, 플라스틱스,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렇게 4개인데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유한 요소 해석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연료체, 연류동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CFD, 전산 유체역학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스는 플라스틱 파트의 사출 성형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CAE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제품은 설계나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해석 솔루션인데요.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이렇게 3개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리미엄 패키지에서는 우리 이제 스탠다드 패키지나 프로페셔널 패키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해석 기능에 더해서 비선형 해석이라든지 동적 해석, 복합적 해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고요.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선형 해석이나 동적 해석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석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패키지는 선형 정적 해석과 그 다음에 필요 해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오늘 알아볼 솔리드웍스 모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 패키지와 그리고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스탠다드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우리 여기에 보시면 스탠다드 패키지에서는 시간 기반 모션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프로페셔널 패키지에서는 이벤트 기반 모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기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모션이 움직임이 특정 시간에 따라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어떤 모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벤트 기반 모션 같은 경우에는 모션이 일어나는 도중에 특정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다음 이벤트가 발생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된 그런 모션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 보시면 어떤 특정 기계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센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센서 기능과 같이 결합을 해서 실제와 같은 좀 더 실제와 유사한 그런 모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모션 시뮬레이션은 시간 기반 모션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이벤트 기반 모션 시뮬레이션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패키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모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모션 시뮬레이션은 움직이는 시스템, 즉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에 대한 검증을 수행을 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CAE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이 솔리드웍스 모션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솔루션은 아니고요. 솔리드웍스의 애드인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D CAD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션 시뮬레이션의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에도 즉각 우리가 반영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에서 어떤 정의를 해놓은 어떤 재질이라든지 그리고 메이트 조건 이런 것들이 모션 시뮬레이션으로 그대로 넘어와서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리드웍스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이제 굉장히 그 친숙한 환경에서 이제 쉽게 배워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션 시뮬레이션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션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메커니즘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메커니즘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마찰을 고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충격이라든지 감쇄 효과를 적용을 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모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간섭 탐지가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모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값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유압 실린더의 크기, 스펙, 그리고 뭐 공합 실린더의 스펙, 그리고 뭐 모터의 어떤 스펙들을 결정하는 그런 데이터로 획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떤 모터가 장착이 됐다 그러면 어떤 그 모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소비되는 전력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뭐 간단하게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이제 산업 현장에서 센서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센서의 어떤 형태들, 어떤 형태의 센서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센서를 어디에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솔리드웍스 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션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진 결과값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내보내기를 해서 또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그 결과값을 이용을 해서 응력 해석을 해본다든지 또 안정성 평가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에서 모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제품 데모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모션에 대한 데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데모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모 모델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프레더, 그래서 이제 확장기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혹시 뭐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TV나 인터넷 뭐 이런 곳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방관들이 자동차 사고가 난 어떤 현장에 출동을 해서 구조를 할 때, 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구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좁은 공간에 어떤 이제 사람이 갇혀 있을 때 이제 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그만 틈새에 여기 이제 앞부분을 이렇게 끼워 가지고 유압으로 여기 이제 힘을 가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 집게가 벌어지면서 공간이 확보가 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그런 구조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용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이제 홀마트로라는 그런 이제 업체인데요. 실제로 이제 홀마트로의 어떤 이제 홀마트로에서 사용이 되는 장비를 이제 솔리드웍스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설계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검증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레더 모델을 이용을 할 거고요. 이제 여기 왼쪽 아래쪽에 뒤쪽에 보시면 이제 유압 실린더가 있는데 이제 유압 실린더를 통해 가지고 이 실린더가 60m 퍼 어, 어, 60m 퍼 세크 10 세크. 예. 그러니까 이제 초당 한 6mm 정도로 얘가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하는 그런 구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보시면 내부에 어떤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어셈블리를 할 때 조립을 하기 위해서 메이트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압 실린더가 이렇게 쭉 작동을 하게 되면 얘가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이제 링크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쪽 스프레더의 암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도록 그렇게 메이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블럭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블럭의 양쪽에서 2만 뉴턴의 힘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만 뉴턴 정도면 한 2톤 정도의 크기는 뭐 물체가 올라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힘을 주고 있고 이제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 힘보다 어떤 가해지는 힘이 이 2만 뉴턴보다 더 커지면 그러면 이제 스프레더의 암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떤 컨택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중력과 속도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에서 설정을 해놓은 재질 그리고 메이트들이 이렇게 이제 다 복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동을 시킬 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동이 되는지 한번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구동 모터 즉 이제 유압 실린더겠죠. 유압 실린더의 크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어떤 힘이 걸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파악을 해서 가장 크게 걸리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작동을 할 때 각 파트에 어떤 이제 걸리는 힘에 의해서 응력이 발생을 할 거고요. 응력이 뭐 변위가 발생을 하고 응력이 발생을 할 건데 이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안전하다 그러면 어떤 이제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설계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는 어떻게 뭐 수행을 해야 되는지 또 뭐 지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독스를 구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솔리독스는 지금 현재 2017 버전입니다. 저희 이제 솔리독스는 매년 새로운 버전을 어, 개발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솔리독스 2017 버전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계약이 되어 계신 그런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겠고요. 서브스크립션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서브스크립션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신 후에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독스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인데요. 보시면 솔리독스 모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스프레더, 홀마트로의 스프레더 모델이 지금 그래픽 창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솔리독스 모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솔리독스 인터페이스에 애드인이 돼서 사용이 되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솔리독스 모션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요 아래쪽에 그 모션 스터디라고 이렇게 탭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리독스하고 지금 완벽하게 이제 통합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설정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대로 모션 시뮬레이션을 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디자인 케이스에 대해 디자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메이트들이 굉장히 뭐 다양한 메이트들이 이렇게 이제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평행 조건, 동심 조건, 일치 조건, 그 다음에 뭐 거리 제한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 메이트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모션 스터디를 한번 이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모션 아까 솔리독스 모션 애드인을 시키면 이렇게 모션 해석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애드인을 시켜 보시면 여기에 솔리독스 모션에도 앞에 이제 솔리독스에서 설정을 해놨던 메이트들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모션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어떤 여기에 구속 조건을 물론 줘야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그 설정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솔리독스에서 설정을 해놓은 메이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솔리독스에서 설정을 해놓은 메이트들이 모션 시뮬레이션에서 그대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조건대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압 실린더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블럭에 가해지는 힘이 있었고요. 그 다음 중력가 속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 파트와 블럭 사이에 어떤 접촉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솔리독스의 어떤 그 사용상에서 최대 장점은 그냥 사용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솔리독스 모션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간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압 실린더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모터를 하나 설정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모터 유형이 원형 모터가 있고 선형 모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형이라고 선형이죠. 이제 선형이니까 선형 모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이제 가해지는지 위치를 설정돼야 되겠죠. 이 부분에 이제 유압 실린더에 힘이 가해지니까 요 이제 포인트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면을. 자, 그리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션이 어떤 식으로 모션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속도 있고 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진동, 뭐 세그먼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이제 설정을 해서 모션 시뮬레이션에 모션을 입력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거리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초 동안에 60mm를 움직인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60mm에 그 다음에 시간은 10초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파트가 앞쪽 10초 동안 60mm를 움직여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여기 모션 시뮬레이션에서는 지금 시간 범위가 0초에서 5초까지입니다. 이제 10초까지로 이제 증가를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블럭 양쪽에 2만 뉴턴의 힘이 가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중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솔리독스 뭐 그냥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서 그래픽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냥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향도 반대 방향 이쪽이겠죠. 그리고 값은 2만 뉴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방향 확인하시고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블럭하고 이 파트 사이에 접촉 조건을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접촉 조건을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접촉 그룹을 사용을 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분홍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룹 간에 컨택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재질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재질이 이 블럭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파트의 재질을 우리가 이제 알면 그 재질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 아크릴도 있고 알루미늄, 나일론, 뭐 고무, 뭐 스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원하는 뭐 재질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탄성 속성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성 속성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강성은 이 정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댐핑을 많이 이 정도 좀 강하게 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슬라이드에서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그 저 두 개의 파트들이 이렇게 접촉이 돼 있는 상황이고 움직이면서 이제 또 이게 마찰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값을 알고 있다면 이제 값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훨씬 이제 실제와 더 유사한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면 그냥 이제 이거를 그냥 디폴트 값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촉 조건까지 설정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중력과 속도는 이 Y방향으로 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정을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형태의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이트 조건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각 파트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그대로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설정이 된 것 같고요. 설정이 다 됐으면 계산을 해보면 이제 모션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쭉 계산이 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약간씩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요. 계산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린더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결 조건에 의해서 각각 연결 조건에 의해서 이제 암이 이 스프레더의 암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각 영역별로 우리가 이제 원하시는 값들을 다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60mm, 10초 동안 60mm가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할지 그게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계산이 완료가 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여기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에서 발생하는 하중이 X방향 하중이 어느 정도냐라고 설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형태로 시간에 따른 결과값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들은 CSV 포맷으로 내보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엑셀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 시간에 따른 우리가 모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그 모션이 발생하도록 필요한 어떤 시간에 따른 힘도 그래프 형태로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초 정도의 가장 큰 모터 하중이 걸리게 되는데요. 뭐 처음부터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가장 큰 힘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어떤 2만 뉴턴의 힘이 양쪽에서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벌리기 위해서는 약 뭐 22만 뉴턴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모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유압 실린더를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20만 뉴턴의 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라는 정보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획득을 했고요.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유압 실린더의 크기는 유압의 어떤 크기는 어느 정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파악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유압에 의해서 이런 그 스프레더가 작동이 될 때 이제 각 파트에 어떤 힘들이 걸릴 것이고요. 그 힘들에 의해서 변이가 발생을 하고 응력이 발생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 시뮬레이션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파트, 내가 원하는 파트, 이 암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암에서 어떤 걸리는 응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그것도 이제 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파트에서 걸리는 응력도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하실 수 있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 암에 어느 정도의 응력이 걸리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이제 모션 중에 시간대별로 이 파트에 걸리는 힘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힘을 이용을 해서 구조 해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변이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응력이 발생을 하는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물론 이제 모션 시뮬레이션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서로 이제 연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의 인터페이스에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션 시뮬레이션에서 모션 시뮬레이션의 메뉴를 이용을 해가지고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파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시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0초에서부터 10초까지 시간대별로 응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설정한 것처럼 시작 시간 0, 그 다음에 종료 시간 10초를 입력을 해서 시간을 추가를 하신 후에 여기에 시뮬레이션 계산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뮬레이션 결과 계산을 누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이 구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눈에 뭐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이 작동이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시뮬레이션 결과 계산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이 로드가 되면서 그 시뮬레이션이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계산을 쭉 하겠죠.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계산된 거를 모션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이런 경우에는 0초에서부터 10초까지 계산을 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제가 이제 미리 계산을 해 놓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똑같은 경우로 설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초 정도에서 가장 큰 힘이 필요하고요. 또 3초 정도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초 정도, 예, 이 정도네요. 3.2초 정도 되네요. 근데 이게 보시면 2.2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뭐 한 220메가파스칼 정도 되는데 222메가파스칼 정도면 구조적으로 안전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변형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파트에 대한 그리고 안전계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소 안전계수가 뭐 2.2 정도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우리 이제 설계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파악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대별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응력이 뭐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모션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암에 보시면 암의 이제 형태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이 암이 굉장히 이제 튼튼하게 설계가 된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 이제 암을 한번 형상을 좀 변경을 해보는 거죠. 원래는 이제 막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뚫린 형태로다가 설계를 변경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오메트리가 우리가 이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이제 변경이 되면 우리 이제 설정을 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이제 그 형상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모션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또 미리 계산을 좀 했는데요. 계산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뚫려 있죠. 보면 가운데가 아까는 원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이제 안부분을 뚫려 있는 형태로 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상을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모션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모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응력 해석을 또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계산을 또 다 해놨는데요. 계산 결과를 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 부분이 구조적으로 이제 조금 더 그 보시면 좀 약해졌겠지만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만 만족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죠? 요구 조건만 만족을 시키면 되고 저 부분이 이제 굉장히 뭐 필요한 요구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서도 그리고 또 이제 저 파트를 제작을 하는 어떤 재료를 많이 감소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프레더를 제작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응력이 커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뭐 커지거나 아니면 뭐 소송 변형이 뭐 발생할 정도거나 변형이 굉장히 뭐 심하게 발생하거나 뭐 허용 응력을 뭐 초과했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약간의 어떤 응력이 증가하면서 성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저 부품을 저 파트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 해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시간대별로 우리가 응력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모션 시뮬레이션의 어떤 작동 상황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다가 결과 같은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벌어지는 어떤 각도라든지 어떤 거리 그리고 어떤 특정 지점의 이동 경로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런 볼트에서 이 너트, 볼트, 그 다음에 뭐 힌지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어떤 힘들 그리고 모멘트 값들 이런 것들을 다 부위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이 무엇인지 그것만 결정이 된다 그러면 오션 시뮬레이션에서 그런 값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런 값들을 얻어서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제가 뭐 보여드렸던 것처럼 솔리덕스 모션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스프레더에 대한 모션 시뮬레이션을 한번 수행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제가 원래 모델하고 그다음에 변경된 모델 두 가지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정리를 좀 해보면 원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응력이 2.216 곱하기 10의 8승 뉴턴 퍼 미터 제곱 그리고 3초 정도의 이제 가장 큰 힘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설계를 좀 바꿔보니까 최대 응력은 2.5에 10의 8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 2.8초 정도에 가장 크게 최대 응력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모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의 크기, 모터의 하중은 그러니까 유압 실린더의 어떤 크기가 되겠죠. 그는 약 22만 뉴턴 정도, 그 정도의 어떤 힘이 필요하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모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리덕스 모션은 3D CAD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동 메커니즘을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솔리덕스 모션을 제품 개발 과정에 이제 도입을 하시게 되면 신속하고 위험성이 낮은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상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가상 프로토타입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설계에 대해서 여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만큼 또 위험성도 감소를 시켜서 개발을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설계안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뭐 모션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계에 대한 최적화 수행이 가능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가상 프로토타입과 또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 가상 환경에서 진행되는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공학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이메일 주소와 직통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요. 솔리독스 제품, 뭐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 뭐 저희 솔리독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어떤 제품이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시스템 조윤태였습니다.